안녕하세요. 마음지킴이 마주랩의 김은영입니다.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, 특히 이때의 심리적인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청소년기에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다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몸은 어른인데 심리적으로는 아직 청소년인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. 힘 주제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왜 힘 주제에 결핍이 좀 채워지면 조절하는 능력이 좀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소년기에 이 주제를 해결하면 성인이 되면서 누가 나보다 더 센 것 같아 해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고 누구를 힘으로 막 제압하려고 하다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. 때로는 좀 내가 찌질하게 힘없이 느껴져도 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가 이제 성인 진짜 어른의 모습이죠. 그런데 이게 결핍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본인이 힘이 없다, 짓눌렸다, 밟혀진다 라고 여겨지면 이제 공격성, 일종의 힘이 막 밖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안으로, 내 내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. 밖으로 힘을 행사한다는 거는 반항하거나 어떤 거부적인 태도, 또 적대적인 행동들, 어떤 규칙 위반 등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. 다 죽었어, 건들기만 해, 어쩌라고 이러면서요. 이제 반대로 안으로 힘을 행사하는 거는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우울, 무기력한 걸로 가게 되죠. 예를 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서 우울해지고 또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발전했어야 하는데 이러면서 무기력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공격성을 내부로 행사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요.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내도록 돕는 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. 청소년기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내 주변에 어른이지만 아직 심리적으로 좀 청소년인 것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또는 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어른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청소년들에게는 선택권을 감당할 수준에서 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, 저렇게 해, 이거는 완전히 제압하고 선택권을 뺏는 거죠. 그런데 반면에 또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네 마음대로 해. 이거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옵션이 아니고 방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폭을 좀 좁게 해갖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때 학원, 학습지, 과외 중에 뭐가 좋겠니? 시간대는 언제가 좋아?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것도 아니고 반대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닌 거죠. 물론 이럴 때는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.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상황을 원하는 기질이 있기도 하고요.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정할 것들을 최소한으로 제시해 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기질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청소년들을 대할 때 비일관적인 태도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. 아이들이나 누군가를 상대할 때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. 제일 좋지 않은 거가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반항을 크게 하니까 자유를 확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. 이러면 애들이 답답해, 숨이 안 쉬어져 이랬던 애들이요. 갑자기 큰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오히려 불안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히려 더 비행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때 부모님들이 네가 그렇게 원했잖아. 상관하지 말래며.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. 이러시는데요. 이때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덩치가 크니까 혼란스럽거든요. 또 애들이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대들 때 보면 얘가 속은 아직 열이구나, 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사실은 청소년기는 아직 성인은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보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기도 잘 보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모든 발달 과정은 양적인 게 모아져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. 기어다니는 아이가 걸으려고 붙잡고 일어나서 몇 걸음 떼어보는 행동을 계속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해야 하듯이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죠. 반항했다가 또 말을 잘 들었다가 또 목표가 생겼어요. 이제 공부할 거예요. 갑자기 이랬던 애가 또 놀러 나가고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요. 부모나 어른들은 이 시기를 기다려줘야 되겠죠.
이런 거는요, 아, 내가 심리적 청소년기를 아직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, 내가 어떨 땐 결정했다가 또 무너져 내렸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해보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, 스스로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. 이렇게 양적인 거를 좀 모아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겠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번째,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 뭐지?를 찾는 거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좀 떨어져서 찾는 게 필요합니다. 다 아시는 얘기인데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.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는 심리적으로는 어떤 일을 좀 결정할 때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에 좌우되기보다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좀 떨어져서,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판단이나 의견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?를 먼저 생각해보고 확인하면서 결정하는 거.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청소년기가 지나가는 거가 되죠. 요즘에 현대 사회가요, 성취나 성과, 뭐 결과 이런 게 중심이 되고 강조되다 보니 이런 과정을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심리적 청소년기로 더 오래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심리적으로 청소년기를 진행 중인 어른들도 아주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이제 내 결정이 맞나 의심하면서 자기 확신이 떨어지고,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걱정이 아주 많은, 심지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생각이 뭐지?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? 요게 훨씬 더 중요하게 와 있으면서 심리적 청소년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래서 심리적인 청소년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진짜 어른이 돼보자 뭐 이러신다면,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지?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, 그리고 주변의 조언들을 좀 들어보시되 결정은 본인이 하면서 책임지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중이라면, 아, 이런 과정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건 이렇게 때가 되면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, 심리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그 시기에 해야 할 과제들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